안녕하세요, 나리입니다. 또 퇴사했냐고요? 맞습니다. 드디어 경력직 환승 이직에 성공을 했어요. 현재는 회사에 퇴사 통보를 했고 인수인계를 하며 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직 준비를 했으니까 합격 시점으로부터 한 달 반 정도는 서류도 넣고 면접 준비도 하느라 정신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최근 들어 업무가 몰려서 야근도 잦고 주말에도 노트북으로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어서 현직과 이직을 병행하는 일이 참 어렵더라고요. 마음을 굳게 먹지 않으면 시간이 그냥 흘러갈 것 같아서 퇴근하면 스타벅스로 향했고 간단하게 끼니를 먹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반차 쓰고 면접 보러 다녔던 날들도 이제는 다 추억이 되었네요. 신입 취업 준비만 하다가 경력직으로 이직은 처음 해봤는데 이것 또한 쉽지는 않더라고요. 신입은 열정과 패기라면 경력직은 오로지 내 실력으로 합불이 결정되는 것 같아서 서류와 면접 준비가 더 까다로웠어요. 사실 이 회사에 처음 왔을 때부터 저는 오래 있을 생각이 없었어요. 워낙 이직이 잦은 직군이라 1년 더 채우고 규모가 있고 탄탄한 회사로 가는 게 목표였어요. 입사 1년 후 같이 일하던 팀원들은 다 퇴사를 했고 제가 어느새 고참이 되어버렸네요. 회사 프로젝트도 많고 부서의 업무 범위도 넓은 곳이라 1년 동안 정신없이 열심히 일했고 참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어요. 벅차고 힘들었던 순간도 많았지만 그래도 절 받아주고 키워준 이 회사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경력직 환승 이직으로 서류 면접을 준비한 과정을 소개해볼게요. 환승 이직을 하려면 경력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퇴근하고 평일 저녁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고 그만큼 시간을 투력하는 노력과 열정이 필요해요. 평소에 회사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간절하면 어떻게든 다 하게 되더라고요. 이직이 나에게 왜 필요한지, 왜 해야 하는지 먼저 본인의 내면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이직을 준비하는 제 자신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게을러지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더라고요. 현재 업무가 나랑 잘 맞는지,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나의 업무 성향은 어떠한지를 분석하고 희망하는 특정한 회사나 부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좋아요. 그저 남들이 이직한다고 여기보다 돈 많이 준다고 이직을 결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잦은 이직은 면접관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고 앞으로 커리어를 어떻게 쌓아갈지 방향성을 정해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험해보고 싶었던 특정 업무가 있었고 그 업무를 하는 곳으로만 이직을 해야겠다고 목표를 정했어요. 난 어차피 여기서 이직할 거니까 그냥 대충 일할래 라는 마인드로 일하면 안 돼요. 생각보다 업계가 좁아서 소문도 잘 나고 이직 후에 새로 들어간 회사에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만약 경력직으로 가게 되면 그만큼 기대하는 레벨이 있을 텐데 첫 회사에서 기초부터 탄탄하게 배우고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면 이직하는 회사에서 더욱 시너지를 낼 거라고 확신을 해요. 그래서 전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 잘 살아남기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다이어리 메모장에 저만의 업무 노하우를 기록했어요. 업무 이벤트별로 대처하는 방법들을 보기 좋게 적어두었어요. 나중에 비슷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업무 내용을 복기를 하면서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직 면접을 준비할 때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회사 취업 서류 준비할 때 경력 기술서나 자기소개서는 필수로 준비를 하시잖아요. 특히 이직을 준비할 때는 업무 이력을 제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직을 결심하고 부랴부랴 준비를 한다면 분명히 잘 기억이 안 나고 놓치시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돌아보며 따로 정리해 두시는 것을 추천을 해요. 저는 노션 프로그램을 이용을 했어요. 내 계정으로 된 사이트 주소 하나만 있으면 아이패드, 핸드폰, 노트북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메모를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더라고요. 프로젝트 이름, 기간, 수행한 업무를 적어 표로 만들었고 또 어떠한 이벤트가 생길 때마다 그 당시의 상황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두었어요. 글쓰기가 귀찮다면 대충 낙서하듯이 기록만 해두어도 나중에 이직 준비할 때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사람인, 잡코리아, 인크루트 등등 다양한 채용 공고 사이트가 있잖아요. 이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채용 공고 사이트를 수시로 살펴보며 이직 시장 동향을 살펴봐야겠죠. 저는 사람인 사이트를 주로 이용을 했는데요. 이력서를 올리고 공개 열람으로 해둔다면 헤드헌터한테도 연락을 종종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실제로 이력서를 올리고 한 달 반 동안 4~5번 정도의 헤드헌터의 제안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안을 받고 면접을 본 회사에 합격을 하기도 했어요. 경력직 채용에서는 특히나 연락을 받을 기회가 많고 공채가 아니더라도 헤드헌터 채용도 활발하기 때문에 이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아요. 또 채용 공고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특정 업계 커뮤니티에서도 채용 공고가 올라올 수 있으니 본인이 보기 편한 사이트 몇 개를 지정해두고 꾸준히 봐야 해요. 같은 업계에 종사를 하고 있거나 회사 생활을 하는 주변 사람들과 커리어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도 있고 진심 어린 조언을 얻을 수도 있고 보는 시야가 넓어지더라고요. 저는 회사에서 사적으로도 친밀하게 지내는 언니 한 명 있어요. 그 언니랑 퇴근을 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다양한 회사의 정보를 얻기도 하고 서로의 상황에 공감을 해주면서 심적으로 위안도 받았어요.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서류를 작성하고 채용 공고에 지원을 하는 건 다들 익숙하시죠? 저는 채용 공고가 떴을 때 기업 인사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적도 있고 사람이 사이트에서 이력서를 넣어본 적도 있고 회사 사이트에서 기업 양식으로 이력서를 작성해본 경험도 있어요. 아마 이건 어떤 회사에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식적인 채용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서류 지원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기본적인 이력서만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떤 방식이든지 지원을 하기는 쉽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이직 준비를 하면서 기업 채용 공고 말고도 헤드헌터 지원도 꽤 많고 활발하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물론 경력을 가지고 지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말입니다. 여기서 헤드헌터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업의 임원이나 기술자 등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 원하는 인력의 선정에서부터 평가, 알선 단계까지 적정 인력을 소개해주는 사람을 말을 해요. 한마디로 우수 인력을 스카우트한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헤드헌터 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커뮤니티에 헤드헌터들이 포지션 관련 글을 적는데 기업에서 원하는 경력과 본인이 일치한다고 생각이 들면 지원자가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사람인가 같은 채용 사이트에 이력서를 공개 열람으로 올려두면 헤드헌터가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먼저 제의지를 공유받고 마음에 든다면 헤드헌터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헤드헌터가 직접 해당 기업 인사팀에게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서류 합불의 결과를 기다리고 면접을 보러 가면 돼요. 헤드헌터 채용이라고 다 최종까지 붙는 건 아니더라고요. 또 헤드헌터 스타일이 다양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분이 있고 연락 몇 번 하다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헤드헌터 채용을 꽤나 잘 활용한 편인데 물론 서류에서 떨어진 적도 몇 번 있었지만 원하는 회사에 합격을 할 수 있었어요. 저를 합격시켜주었던 헤드헌터분은 화상 A로 직접 면접 준비 피드백도 해주시고 답장도 빠르셔서 합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헤드헌터 채용이 낯설고 어색하신 분들이라면 걱정 말고 도전해봐도 좋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네요. 제가 경험을 했을 때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 다양한 포지션이 있었고 급하게 공석을 구하는 공석 자리도 있더라고요. 사실 서류 지원보다 제일 무서운 건 바로 면접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력직에게 기대하는 기준치가 있다 보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인정 면접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꼽아보자면 자기소개, 지원 동기, 장점, 단점, 이직 사유, 회사에 대해서 아는 점, 업무 시 성취 경험, 실패 경험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자기소개가 가장 기본적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 가장 오글거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소개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담백하게 저의 경력과 경험들을 나열하는 식으로 준비를 했어요. 또 경력직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지원 동기와 이직 사유인 것 같아요. 퇴사 사유는 무엇인지, 이 회사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제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팁은 전 회사를 너무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회사에서도 업무적으로 잘 인정을 받고 있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강점을 가진 회사에 지원을 했다. 이런 식으로 흐름을 이어나가시면 좋아요. 저는 아무래도 간호사를 몇 개월 일하고 일찍 퇴사를 했다 보니까 이 사유에 대해서 공격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공격이라기보다는 이 친구가 어디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제 면전에다가 대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었고 병원도 좋은 데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직업을 빨리 바꾸면 어떡하냐라고 핀잔을 주시기도 했어요. 면접관분들의 입장도 물론 이해는 갔지만 기분은 살짝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혹시나 짧은 시간 안에 이직을 자주 하셨던 분들이라면 다녔던 모든 회사의 이직 사유를 꼼꼼하게 준비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또 회사 정보 공부는 필수인 거 아시죠? 회사 관련 기사나 기업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스스로 공부를 꼭 하셔야 합니다. 또 면접을 보기 전에 나만의 강점이다 필살기를 정하면 좋아요. 저는 꼼꼼하고 계획적이고 시간 관리를 잘한다는 컨셉을 가지고 제 자신에게 세뇌를 하면서 면접에 임했어요. 업무를 하면서 경험했던 긍정적인 성취나 업적, 부정적인 실패와 극복 사례도 잘 준비를 해두어야 해요. 어떤 분야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직무 관련 공부도 같이 해야 해요. 면접 때 예상치 못한 시험을 볼 수도 있고 케이스 상황을 주고 구조로 설명해보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해요. 답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질문이다 보니 잘 모르는 게 나오면 괜히 당황을 해서 그 다음 질문도 와르르 같이 망하더라고요. 솔직하게 모른다고 답변을 해도 좋지만 왠지 이게 탈락 사유가 되면은 한편으로는 괜히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스스로 교육을 들어볼까 하다가 시간이 비효율적으로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해피캠퍼스에서 유료로 자료를 구입을 했어요. 프린터를 해서 카페에서 형광줄을 치면서 대학생처럼 공부를 했고 주기적으로 몇 번씩 보며 눈에 익히려고 노력을 했어요. 서류로 제출했던 경력 기술서와 자소서는 반드시 꼼꼼히 하나하나 읽고 가야 해요. 면접관분들은 서류에 적힌 모든 내용을 확인을 하실 거고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벤트들은 더 확실하게 준비를 해가면 좋아요. 제 성격이 워낙 준비를 잘하는 편인데 이번에 이직 면접을 보면서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질문이 나와서 당황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본인 서류 하나를 프린터해서 예상 질문을 뽑아보고 자주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해요. 곤란했던 질문 중에 하나는 연봉 관련 질문이었어요. 경력직으로 본 모든 면접에서 회사의 전 연봉과 희망 연봉을 물어보셨어요. 사실 전 경력이 이제 1년이 된 주니어라
희망 연봉을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전 연봉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회사의 내규에 따르겠다고 답변을 드렸어요. 경력직 이직은 처음이라 막막하고 힘든 순간들이 많았는데 이것 또한 끝이 나기는 하네요. 그간의 경력이 쌓이고 쌓여 드디어 원하는 회사에 원하는 직무로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스스로 뿌듯하기도 하고 성취감도 느끼지만 한편으론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는 자리를 잡고 오래 일하면서 정착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회사 생활 이야기도 자주 나눴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